저 일부 유럽에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 자산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그 자산에도 이 암호화폐를 추가를 해서 부유세를 내자라는 게 주장만 나와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나 뭐 가상 자산에 대해서 부유세가 이제 도입된 나라는 아직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 부유세가 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도 당장 27년부터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기로 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부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판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세금과 자금 출처 조사 리스크가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례와 대응 방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기존의 그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사는 그런 자금 원천이 본인이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해서 사업 소득으로 그게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런 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세청에서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돼서 네. 그 이 정도 살 능력이 있다 없다가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국세청에서 정확하게 지금 국민들이 뭐 코인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 정보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걸로 뭐 부동산을 취득한다면은, 그리고 또 특히 코인 이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나이대가 젊고 네. 정확하게 이제 꾸준히 소득이 그 신고된 건 없는데 비싼 부동산을 사다 보면은 그게 좀 가장 그 타겟이 되기 쉬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국세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이도 어린데 소득도 없고, 근데 어떻게 이 30억짜리 이런 아파트를 어떻게 사지? 뭐 20억짜리 전세는 어떻게 살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조사를 받게 되면은 내가 정상적으로 투자해서 번 돈이다라고 소명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 30개가 있는 거를 갖다가 한 30억 정도 되겠죠. 비트코인 20개를 팔았다 이렇게 판 내역을 제출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그 20개는 어떻게 모았어 라는 그 취득 과정까지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특히 코인으로 크게 좀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그 거래 내역을 좀 꼼꼼하게 미리미리 다운을 해두시던지, 저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래 내역 제공이 안 될 수도 있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좀 그 캡처를 해놓는다든지, 그다음에 매매 일지를 작성해서 내가 시드가 얼마였고 어떻게 그 과정을 보여줘야지 정당하게 내 돈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일단 자금 출처 조사는 기본적으로 증여세 조사고요. 누군가한테 증여를 받았다고 아예 생각을 하고 하는 조사인데, 그게 충분하지 않으면 그냥 증여세가 과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산 내역을 없으면은 그냥 누군가가 증여해줬겠지, 비트코인 뭐 어디서 넣어줬겠지라고 해서 과세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미리 좀 거래 내역을 그 챙겨 놓으시면 좋고요. 반대로 비트코인 20개를 아버지가 그 개인 지갑을 아들한테 그냥 줘가지고 아들이 뭐 업비트라든지 거기다가 넣어서 그걸 그대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세무조사가 나오면은 이렇게 팔았다고 해서 끝날 거면은 그렇게 마무리가 될 텐데, 그럼 그거는 20개는 어디서 났어라고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그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그런 취득 과정, 매매하는 과정을 반드시 좀 챙겨 놓으셔가지고, 좀 나는 게 조사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아예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을 미리 챙겨 두셔야지 이제 조사가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비트코인 막 20개를 그 증여받은 아들은 그럼 비트코인 20개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될까요? 증여세가 당연히 정상적으로 냈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증여세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내 돈이 된다는 건데, 신고가 안 되면서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니까 너 증여받은 거 아니야? 라는 조사가 된다는 겁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면 당연히 조사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미뤄뒀다가 이제 후폭풍을 많이 세게 그렇죠. 맞는 거네요. 그럼 비트코인도 앞에 2개월, 뒤에 2개월 그걸 합해서 종가를 합해서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건가요? 네, 코인 같은 경우는 종가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24시간 동안 거래되니까. 그거는 매월인지 아무튼 국세청으로 그런 거대 큰 거래소들이 그 국세청에 그 가격을 제출하는데, 그 홈택스 들어가면은 매일매일에
그 종목별로 네. 그 금액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산정을 하면 됩니다. 또 이제 향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이제 부유세 이걸 낼 수가 있다고 이제 과세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세무사님 보시기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부유세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한국에는 뭐 도입이 되지 않는 세금이고요. 일부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되고 있는데 본인의 이제 자산이 있고 또 빚이 있고 부채가 있으면은 그걸 뺀 순자산이 일정 금액 이상 되면은 거기에서 몇 퍼센트 세금을 내는 거를 부유세라고 하는데 저쪽 일부 유럽에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 자산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그 자산에도 이 암호화폐를 추가를 해서 그럼 자산이 늘어나겠죠. 그게 추가가 된다면 그렇게 해서 부유세를 내자라는 게 주장만 나와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그 비트코인이나 뭐 가상 자산에 대해서 부유세가 이제 도입된 나라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이 가상 자산, 뭐 암호화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명백하게 이게 좀 투명화가 안 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워낙 이 세계적으로 이게 왔다 갔다 용이성도 좋고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유세가 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도 당장 27년부터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기로 했는데 일단 그게 될지 안 될지부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무사님 보기에 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나요? 거의 반확정이라고 많은 분들이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27년부터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과세가 시작된다. 뭐. 그게 사실은 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게 벌써 5년이나 유예가 된 거예요. 뭐 국세청이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과세 인프라가 정확하게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선뜻 이게 하면은 혼란만 일어날 수도 있고 누구는 저 해외에 있는 사람은 모르니까 안 걸리고 국내에 있는 사람은 또 해서 세금을 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좀 더 구축이 돼야지 과세가 될 수 있어서 그게 27년까지 그게 될지 준비가 될지 근데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준비를 그렇게 해서 각 나라끼리도 그런 정보를 교환하기로도 다 협정을 했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시행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과연 27년에 딱 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무사님 보시기에 조금 더 유예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만약에 그런 자료 수집이 좀 안 된다면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투명해져가지고 국내 거래소나 이런 게 그럼 제재도 강하고 이래서 국내 거래소에서의 그런 차익에 대해서 과세는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암호화폐 과세가 2027년으로 2년간 유예됐지만 이제 상속 증여세는 이미 과세되고 있고 해외 계좌 신고 의무도 적용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자칫 놓치는 분들도 이런 걸 놓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 알아야 할 암호화폐 관련 세금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일단 뭐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지금 세금이 전혀 없으니까 얼마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그냥 암호화폐는 세금이 없다라고 그냥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미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 있게끔 그 법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택스를 통해서 그런 2개월 전후 2개월 평균가를 다 적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과세가 된다는 점.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말씀드린 대로 국세청이 누가 뭐 비트코인 몇 개 이렇게 보유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든 모를 수가 있어서 넘어갈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됐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이런 자료들이 이제 점점 구축이 되면서 파악이 되면은 그게 그때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게 나중에 이제 발각이 돼서 튀어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일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르고 넘어갔네 라고 해서 넘어간다기보다도 왜냐면은 그게 넘어갔다 쳐더라도 어찌됐든 이거를 팔아서 본인도 다른 재산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 자금 출처 조사를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 어디서 났어? 라는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자료가 이제 구축이 돼서 이제 국세청이 파악이 된다면은 좀 고가의 가상자산
그런 걸 갖고 있다면은 그럼 이거를 어디서 그거 자체에 대해서 출처를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무슨 돈이 나서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지금 뭐 증여나 상속으로 뭐 그런 가상 자산을 받는다면은 거기에 맞게 신고를 해두시는 게 오히려 몇 년 있다가 가산세까지 해서 하는 것보다 이건 반드시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자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그런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그러면 세금을 걷고 있나요? 암호화폐 관련해서? 그래도 뭐 정확하게 저도 뭐 어느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과세되는 나라가 있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다른 세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이제 구축이 돼야 되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 자산의 특성 자체가 워낙 이 전 세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세법도 좀 진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암호화폐 거래 특성상 이제 익명성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국세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국세청이 암호화폐 관련 자금 출처를 어떻게 추적하고 이제 코인 거래할 때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과거랑 다르게 이 거래소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 까다로워졌고요. 본인이 인증이 된 그런 은행이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 아예 그 거래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FIU라는 그 금융정보 분석원에서 그런 관리를 하고 똑같이 그 1,000만 원 이상 뭐 거래가 되면은 자료를 수집하듯이 의심하는 거래, 그다음에 뭐 해외로 그 코인을 뭐 넘긴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이나 뭐 국세청이나 이런 기관이랑 서로 그 자료를 공유를 하면서 꾸준하게 그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서 자금 출처가 뭐 어렵다, 익명성이다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이제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본인 인증 안 되면 어차피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기 뭐 세계 다른 뭐 그런 데서 하시는 분들은까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국내 거래소만큼은 익명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거래 내역들이 이제 차곡차곡 이제 국세청에 쌓일 거고요. 그다음에 FIU에서도 이상한 거래라든지 뭐 자금 세탁이나 뭐 그런 탈세 정황이 있다면 그런 자료들이 수집이 돼서 점점 진화하고 있으니까 이거 익명성이니까 뭐 괜찮겠지. 코인을 어떻게 활용해서 좀 꼼수가 없을까. 그런 부분이 좀 더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증명해낼 때, 소명해낼 때 처음 시드랑 이제 중간에 목표 금액, 이제 도달했던 금액까지 어떻게 그렇게 도달했는지 그 거래 과정까지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만약 그 거래 과정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 없으면은 네. 당연히 저는 증여로 추정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누가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지갑으로 줘서 내 거에 넣어서 그렇게 해서 현금이 됐는지 진짜 내가 투자를 했는지 그거는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게 진짜 내 거야 이렇게 말로만 한다고 될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증여로 추정을 한다는 게 사실 무서운 말입니다. 일단 그거 반대 뒤집지 못하면 난 그냥 이렇게 볼 거야. 누구한테 증여 받았는지도 몰라도 돼요. 충분히 과세를 할 수 있어요. 너가 입증을 못하니까 이 돈을. 그래서 그 추정한다는 말이 어려워서 그래서 특히 코인으로 좀 많이 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내역을 잘 남겨놓으셔서 그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남기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그럼 그런 분들은 해외 거래소 쓰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래도 그 본인 그 거래 내역이나 그런 거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캡처를 해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거죠.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이게 그 나중에 뭐 세무조사나 뭐 일 터져가지고는 어차피 수습이 안 됩니다. 세무조사 안 받는 게 가장 좋은 건데요. 그래서 좀 최악을 생각해서 특히나 고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예 조사를 받을 거다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가 부동산 이제 30억 원 이상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부동산은 뭐 30억 이상이 아니고요.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소득 대비해서 그게 갭이 너무 크면은 나올 수 있는 건데 특히나 이거는 그 코인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파악되지 않은 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0에서 부동산이 늘어난 걸로 볼 수밖에 없어서 충분히 그거를 자금 출처를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무사님 보시기에 향후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서 세법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변화하고 만들어질까요? 글쎄요, 지금은 뭐 예측을 하기가 어렵죠. 지금 네. 너무 이 과도기인 관계고 계속 이제 법을 조금씩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뭐 평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개정안마다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과세를 할 건지.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동안 이제 과세가 유예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과연 어떻게 이 시장을 파악을 하고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될지. 그래서 그거를 정보를 이제 수집할 수 있는 법안도 만들고 거래소한테 그런 제출 의무도 만들고 그 각 그 48개국 나라가 협정을 맺어서 그럼 서로 우리나라 사람들 너네에서 거래한 거는 같이 정보를 교환하자 이런 것까지 해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점점 투명해질 거라고 네, 볼 수 있고 아까도 그 매매가 지금은 유예가 됐는데 그거는 어쨌든 시행은 되지 않을까.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나올 수 있고 이미 뭐 증여나 상속에서도 과세가 될 듯이 어쨌든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자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유세나 뭐 이런 것까지 되기는 어렵지 않나. 애초에 부유세라는 게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유세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는 재산세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부과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땅이라는 거를 이제 실물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내는 세금인데 이거는 가상의 재산에 대해서 갖고 있다고만으로도 이제 세금을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내역도 계속해서 내가 수집하고 갖고 있어야 나중에 팔 때 저 이렇게 거래했어요 하고 소명할 수 있는 거죠. 뭐 거래를 안 하고 장기적으로 보유만 하고 계셨다면 최초에 매입한 내역이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잔고가 있을 거고 나중에 얼마에 팔았는지 오히려 더 심플할 수 있겠죠. 근데 매매가 엄청 많으신 분들은 그거를 그때 좀 추려가지고 실제로 그 돈이 된 과정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그냥 줬는지 진짜 아니면 시드 자체가 한 10억이 돼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10억 원어치를 사서 시작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럼 본인이 진짜로 내가 잘해가지고 불린 거라면 그런 거래 내역은 충분히 마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세법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면은 주식은 2월 공제가 되잖아요. 근데 저번에 그 코인은 2월 공제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막 반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도기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문제들이 지금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충분히 다 보완이 될 겁니다. 그런 단점들이 있거나 어떤 구멍들이 있다면은 그래서 아직 시행되지 않은 거를 지금 뭐 걱정하실 것보다도 어느 정도 세법이나 이런 거는 당장 내일부터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개정안이 나오고 또 국회도 통과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에 맞게 좀 어떻게 정책이 나오는지 좀 유동성 있게 그때 대응하셔도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먼저 걱정을 하시고 어떻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이제 26년 12월 말까지는 얼마의 이익이 나더라도 세금이 없으니까 최대한 그냥 수익 내는 데 집중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27년 이제 만약 과세가 27년에 시작된다면 27년 과세 시작 전에 이제 투자자가 준비하면 좋을 리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뭐 어차피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해서 내는 세금이나 주식을 사서 그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딱히 뭐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부분은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고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거나 이런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세금이 지금 없는 시점에서 한 번 정도는 수익화를 시켜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나중에 이게 시행이 된 다음에 그때 이제 다시 그 지갑에 있던 걸 넣어서 하면은 취득가를 정확히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취득가는 과연 또 어떻게 산정해야 되냐 그런 세법도 지금 최대 뭐 50%까지는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 아직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거는 또 그때에 대해서 갖고 있다가 취득 가격을 모르면은 그 계산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오히려 난 더 비싸게 샀는데 그 가격을 인정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좀 많이 시세가 올랐다 하면은 한 번 정도는 그 과세가 되기 전에 수익 실현을 한번 해보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암호화폐 관련돼서 세법이 완전 확정된 게 하나도 없는 건가요? 일단 과세를 하겠다라고 되는 게 확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더 세부적으로 그런 거는 법이 있고 그 밑에 또 구체적인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고 이런데 아직 그냥 과세를 하겠다라는 정도 27년부터 하겠다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계속 유예가 되고 있는 거죠. 과세 몇 % 정도 되나요? 22%로 그거는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25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그거는 이제 해외 주식이랑 동일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 다시 바뀔지 겨우 250만 원밖에 공제가 안 되냐라고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의 반발도 많고 근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똑같이 250만 원까지밖에 공제가 안 되는데 그거를 차별을 두는 게 맞느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온 그 개정 사항으로는 250만 원 공제에 기타 소득으로 22% 과세되는 걸로는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도 이제 과세 대상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마음 아파하시겠네요. 이제 27년 되기 전에 빨리 수익 실현해서 조금이나마 조금 돈을 덜 쓰게 세금으로 돈의 낭비를 좀 덜하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충분히 대비를 하면은 대응할 수 있다는 걸 진짜 깨달았는데 세무사님 그러면은 성공의 진심인 저희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지금 경기도 많이 안 좋고 정권도 막 바뀌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나아갈지 누구도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한데 그래도 잘 신중하게 다른 그런 주변에 너무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본인의 그 주관을 갖고 잘 투자하셔서 그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